이런, 미국에서 또 강도 사건이 발생했군요. 22.6초를 더 기다리면 다른 사건이 또 생길 겁니다. 자, 여러분의 집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경계하고 미리 무장을 하면 되죠. 여러분의 집을 보호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살펴봅시다. 스티커 하나만으로도 집의 안전을 크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집에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었다는 스티커를 붙이실 수 있어요. 아주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강도들은 이런 집을 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죠. 스티커가 진짜처럼 보이게 꾸미세요. 그러니까 조잡한 모양으로는 안 될 거예요. 돈을 조금 더 내서 진짜처럼 보이는 스티커를 사는 게 더 낫습니다. 또 다른 트릭 하나는 아주 큰 신발 한 켤레를 강도들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현관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덩치가 크고 위협적인 누군가가 여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죠. 강도들은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좋아요. 이제 문을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께서 열쇠를 발매트 밑에 두지 않으시길 바래요. 발매트 밑에는 과자 같은 걸 넣어두세요. 여러분께서 집을 비웠을 때 누가 찾아왔었는지를 확인하는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100% 보장되는 트릭은 아닙니다. 우체부나 배달부가 문을 잘못 찾았을 수도 있고 혹은 현관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동네 개가 올 수도 있죠. 네, 쿠키는 발매트 아래가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 더 행복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셨군요. 힘든 하루에 지치셨을 겁니다. 열쇠를 열쇠 구멍에 꽂고 완전히 잊어버리셨네요. 중요한 건 문을 잠그고 열쇠를 안에 두는 거니까요. 하지만 수풀에 여러분의 집을 노리는 도둑이 없다고 장담하실 수 있나요? 엄밀히 말하면 열쇠 구멍에 열쇠가 있으면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장비를 잘 갖췄다고요. 열쇠를 빼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연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실 거예요. 닌자처럼 조용히 여러분의 집에 숨어들어 여러분이 평화롭게 잠든 동안 모든 귀중품을 집어갈 거예요. 안에서만 닫을 수 있고 밖에서는 열 수 없는 자물쇠가 가장 좋은 해결책인 것 같네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때는 자기가 아니라 빌린 집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자물쇠를 교체해주세요. 그 열쇠에 복사본이 얼마나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임대한 집이라면 여러분이 이사 오기 전에 누가 여기에 살았는지 절대 알 수 없잖아요. 또한 어떤 이유로 인해 현관문에 열쇠를 두고 온 적이 있다면 자물쇠를 바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아마 나쁜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열쇠를 문 근처에 두지 마세요. 그리고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도 안 돼요. 아마 열쇠는 현관 근처에 두는 대신 거실까지 가져오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때때로 도둑들은 문뿐만 아니라 창문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비싼 물건을 버릴 때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조심하세요. 도둑들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샀는지, 얼마를 지불했는지 알려주지 마세요. 또한 쓰레기에 여러분의 개인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우편함을 잘 살펴보시고 자물쇠가 잘 달려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문제는 도둑들이 여러분의 우편함 내용물에 꽤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단순한 비법이에요. 우편함은 잠그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서류는 반드시 파기해주세요. 이제 집 앞 잔디밭을 살펴봅시다. 뭔가 위험한 게 보여요. 이 큰 덤불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알아요. 다듬을 시간이 없으시겠죠. 하지만 이 덤불이 커질수록 강도들은 숨을 공간이 더 많아집니다. 게다가 만약 누군가가 앞마당에서 다듬지 않은 관목과 나무를 본다면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만약 여러분이 이전에 모든 정보를 무시하고 강도들이 집에 침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가장 흥미로운 건 단연 현금일 거예요. 집에 현금이 없다면 이 팁은 생략해도 됩니다. 하지만 귀중품이 있다면 창의력을 발휘해보세요. 현금은 비닐봉지에 쑤셔넣고 큰 용기에 음식과 함께 숨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비닐봉지를 창고나 부엌에 두는 낡은 세제병에 넣어두셔도 좋아요. 도둑들은 그곳에서 여러분의 귀중품을 찾지 못할 거예요. 숨기기 좋지 않은 장소 몇 곳을 말씀드릴게요. 처방약통에 현금이나 보석을 숨기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선택이 아니에요. 네, 냉동고도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많은 강도들은 처음부터 이런 공간들을 확인하거든요. 열쇠를 제대로 갖고 다니시는지 확인해보죠. 차키와 집 열쇠를 함께 갖고 다니신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우선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도둑들은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든 알아낼 겁니다. 그럼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힘들게 산 모든 물건들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까지 갖게 되겠죠. 특히 차고를 통해 집으로 몰래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차고 열쇠도 조심하세요. 그렇지 않다 해도 차고에는 귀중품이 없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하지만 도둑들에게는 어떠한 한계도 없습니다. 작은 창문을 통해서도 집에 몰래 들어갈 수 있어요. 문을 선호하는 이유는 문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창문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동안 긁혀서 얼굴이나 몸에 흠이 생길까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만약 DNA를 남기면 그들을 추적할 수 있는 증거가 생긴다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도둑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둑의 약 3%만이 법의학적 증거를 남긴다고 합니다. 밤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싶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 구멍에 큰 클립이나 실핀을 삽입하는 거예요. 여분 열쇠가 있다면 그 열쇠를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강도들이 들어오는 게 아주 어려워질 거예요. 두 번째로, 바리케이드를 치는 것도 방법이에요. 무거운 의자일 수도 있고 책장일 수도 있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 유용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문이 바깥쪽으로 열린다면 이 바리케이트는 훌륭한 역할을 해줄 거예요. 의자도 아주 유용할 겁니다. 의자를 문 손잡이 아래에 고정해 주세요. 가장 강력한 보안 시스템은 아닐지라도 제 역할을 해줄 거예요. 문 손잡이와 의자 손잡이를 함께 묶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짜 보안 카메라는 밤낮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둑들은 보이는 것처럼 겁이 없진 않아요. 만약 진짜 CCTV가 있다면 사기꾼들이 카메라를 중지시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찾기 힘든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약간의 돈을 쓸 의향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동작 감지 조명이 딱 필요할 거예요. 도둑들은 어두운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의 집에 접근하면 밝은 빛에 겁을 먹을 겁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이 집에 있다는 걸 강도들이 아는 경우엔 효과가 있지만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게 확실하다면 효율성은 훨씬 떨어집니다. TV와 라디오 타이머도 하나의 트릭입니다. 집에 아무도 없더라도 이 둘을 사용해 집에 있는 것처럼 꾸며낼 수 있죠. 동작 감지 조명과 똑같은 효과예요. 이 트릭은 몇몇 강도들을 속일 수 있겠지만 100%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도둑들은 집에 TV가 켜져 있어도 겁없이 침입하기도 하니까요. 실시간 경보 시스템은 어떨까요? 진짜여도 되고 가짜여도 됩니다. 강아지 말이에요. 앞에 신발 트릭 기억나시나요? 강아지가 없다고 해도 똑같은 트릭을 쓰실 수 있습니다. 현관에 큰 그릇을 놓아두는 겁니다. 단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여야 해요. 그러니까 손도 대지 않은 새 그릇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모든 이웃들을 알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쿠키라도 구워서 이웃집을 방문해 서로 알고 지내는 게 좋을 거예요. 일단 도둑들은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신경 써주는 동네에서 활개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도둑질이 들키고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웃 감시는 여러분의 집을 보호해 줄 거예요. 새로운 친구들을 찾을 수 있기도 하죠.